안녕하세요. 김영구의 주식 코치 시간을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문현진 멘토입니다. 김영구 멘토님 기다리셨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 이제 혼날까봐 겁이 난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학생 때야 혼나는 게 겁났지만은 지금 이제 혼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혼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종목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전략을 짜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낸다라는 생각보다는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로 생각하면 학생 주임 선생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점 명심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그리고 적절한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오늘도 역시 전화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02-3772번에 0269-0279번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면서 속 시원하게 고민들을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담을 좀 더 깔끔하게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드려놓고 출발을 해볼 텐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통 해외를 먼저 봐야 돼요. 이런 시장에서는 토요일 딱 금요일 끝이 났다. 그럼 금요일 장은 또 밤에는 미국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월요일에 우리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 발 동동 굴리는 것보다는 미국장 보는 게 제일 좋겠죠.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0.8%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5%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우뚝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물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디커플링이라고 해요. 우리 커플링이라고 하면은 같이 끼는 거죠. 그러니까 디커플링이라는 건 뺀다. 커플에서 이제 해제가 됐다라는 건데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같이 안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좀 많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미국장이 올라가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0.8% 정도 올라가고 나스닥 1.4% 올라가고 S&P가 1.2% 올라가면서 정고점을 뚫었다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도 나쁘지 않은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자체가 약간 추세 아래쪽에 와닿은 것 같기도 하고 추세를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완벽하게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위쪽으로 회복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잠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멍하게 있거나 다른 것을 잠깐 본다 했을 때 차선을 살짝 이탈할 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탈할 뻔한 건지 이탈을 하는지는 그 차선 딱 이탈하는 그 차선을 물었을 때 거기서부터 옆으로 더 가는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지겠죠.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차가 차선에 약간 바퀴가 이제 차선을 살짝 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차선 이탈이 되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차선 안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탈하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잘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상승세라고 할 만한 상승인가요?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지금 상승세라고 하고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상고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고 상승이라는 느낌은 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개별 종목 장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요. 강하게 이렇게 막 솟구쳐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악재가 많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엄청 솟구쳐 올라가기는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우상향 장세 자체는 미적지근하게나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매매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아니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왜 현금화를 시키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나의 흐름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저는 뒤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현금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아마 내년은 장세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기서 올라올 때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현금화 무조건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사실 현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 저랑 생각이 같거나 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럴싸해, 그런 설득력이 있어 라고 느껴지셨다면 사실 현금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런 개별 종목 장세에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인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또 그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추가 매수 의견 또는 손절 의견 또는 홀딩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종목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만 원에 10%입니다. 6만 원에 10%요. 네. 좀 비싸게 산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맨 안 처음에 들어요? 6만 5천 원 샀다가 이렇게 계속 주가면서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 6만 5천 원에 샀을 때도 비싸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때 제가 주식 처음 딱 시작한 그 해였었는데 네.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에 6만 5천 원에 3년 전에 주식 처음 했을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비싸다 생각 안 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질문하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3년 동안 겪었으면 충분히 많이 겪었고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자리 사면은 물리는 자리구나라는 거 3년 동안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 이 가격에 들고 있으면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물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혹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년 전에 샀는데요. 6만 5천 샀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막 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비싸게 샀으니까 계속 3년 동안 가져가도 물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3년 동안 5만 원대 들고 있었으면 계속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의 업종, 업황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을 갖다가 이 차트가 보면은 3년 동안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6만 원에 들고 있으면 무슨 수익이 나겠습니까? 맨날 물리는 일밖에 발생이 안 되죠. 그죠? 네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좀 싸게 사셔라. 그리고 비싸게 사셨으면은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팔고 다시 살 생각을 해야지 이걸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하니까 또 물리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압니다. 본전 언저리까지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또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여기서 더 가는 건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물리겠죠. 또 물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물려가지고 다음 한 1년 뒤에 이럽니다. 멘토님 6만 원에 제가 산 게 아니고 5만 8천에 샀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췄는데 또 물렸습니다. 4년 동안 가져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게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이 유한양행이 6만 원에 샀는데 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뭐 해야 될까요? 내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고민할 게 없잖아요. 유한양행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가 아니라 이 자리는 지금 내가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내가 사면 물리는 자리구나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지금 더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반 정도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위쪽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파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6만 천 원을 뚫으면은 더 갈 수는 있어요. 저길 뚫었다라는 것은 뭐 또 호재가 있거나 사람들이 여기 뭐 관심이 있거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뭐 6만 5천 원이든 7만 원까지든 뭐 조금 이렇게 슈팅 나올 수 있지만 저기까지 올라가도 큰 수익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려가지고 시간 버린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거 뭐 5% 10%좀 수익 낸다고 해갖고 인생이 바뀔 것 같으세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겠죠, 그죠? 전문가님 유한양행이 뭐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 호재 때문에 또 못 팔고 물릴 겁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시다가는 또 물려요. 그럼 지금 그러면 어떡할까요라는 이야기는 해드렸는데요. 매도 하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지금 몇 번이나 이야기해드리는데 시청자님은 지금 팔고 싶지 않으니까. 시청자님 안 팔고 싶으니까 아니 특허 있다고 하는데 특허 좀 봐주시. 좋다고 하는데 좋다는 거 좀 봐주시. 좋다고 좀 이야기해주시. 나 들고 갈 건데.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뉴스를 보지 마시고 특허든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5만 원 있는 게 다시 이렇게 6만 원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특허 때문에 좋으면 진짜 좋으면 여기 6만 원까지가 아니라 7만 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뚫으면 가져가는데 안 뚫으면 여기서 뭐 해라고요? 내려간다고 다시. 그러면 뭐 해라고요? 매도하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제가 정답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략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세종공업 8,500원에 70%입니다. 8,500원에 70%요. 70%요? 네. 네. 단타를 좀 잘 하세요? 잘은 못 오고요. 그냥 네. 한 10,000원 정도 오면 팔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잘 모르는데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70% 들어가신 분들하고 제가 상담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왜 자기가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니까 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많이 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요. 어쨌든 수익 나잖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분들하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요, 단타를 잘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먼저.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자리는 차트를 보고 대응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익 내야 되는 건데 시청자님이 단타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이 자리에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했던 자리였던 거고 그리고 만약에 좀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과감하게 70%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다음번에는요 70% 들어가면은 물렸을 때 손실이 더 크게 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뒷감당을 네. 못하면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일만 키워가지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애기들 보면은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데 일만 키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아이들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일 키우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해라라고 하는데 비중 70% 이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감당 가능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다다익선이라고 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근데 손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손실 났을 때 대한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좀 크게 좀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만약에 손실 났을 때 그 비중이라던가 변수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음번에 좀 비중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세종공업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라든지 자동차 관련 테마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인데다가 요즘 그런 쪽 나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분위기 때문에 네. 올라가고 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네.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위쪽을 뚫고 나오는 돌파 형태로 만들어졌고 차트상으로는 10,0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매매를 하시는 건 좋은데 다음번에는 내가 왜 이렇게 수익이 났는가를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거예요. 그리고 비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10%요.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055원인데 네. 좀 더 살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 전화해봤습니다. 그 비중이 10% 정도인가요? 예. 근데 왜 같은 가격에서 같은 위치에서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왜 더 살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어제 종가로 샀는데. 그러니까 어제 종가로 샀는데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 건지 제가 아마- 궁금해서 한번 아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네. 올라갈 수도 있겠나 싶어가지고. 내려갈 좀더 수도 안 살 있겠나 걸- 싶으면요. 뭐 내려가는 거야. 뭐. 내려가는 거야 몰리면 돼요? 습니까? 뭐라고요? 3,000원이야 깨지겠나 이래 싶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3,000원이가 깨지겠나 싶은데 여쭤봅니다. 3,000원이가 깨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야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비중을 짓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취해서 그냥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에 취해 계시는 건가요? 무조건이 아니라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그래. 것 같은데 내려갈 것 같은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지금 제가 무슨 제가 말을 보기에는 하냐면은 올라갈 것 시청자님은 같아요. 지금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상담할 이유가 없이 그냥 더 사셨으면 되는데 내려갈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 아닐까요?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아니,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사셨으면 됐죠. 저한테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라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 아니, 모르니까 올라갔던 같다는 생각이 여쭤보는 드니까. 거 아니에요. 모른다는 말은 빽빽 내려갈 수 있다는 빽빽거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요. 되게 저랑 말싸움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은 굉장히 올라갈 아니, 거라는 생각에만 취해 내가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소리를 좀 내리도록 물어보는 하겠습니다. 거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청자님은 올라갈 거라는 생각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라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담이 안 돼요. 그러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사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시청자님 말씀대로 모르니까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가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올라갈 것 같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직 하락이 끝나지도 않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락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어제 종가에 사셔놓고 더 사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취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차트가 3,000원짜리 안 깨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뭐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동차 관련주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전부 다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차트 여기서만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도 그런 생각이 대부분 사서 몰리게 되는 거고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에 더 사셨다가 내려갔을 때 아니 올라갈 것 같았는데 왜 떨어지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 매수는 아래쪽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여기가 완전히 바닥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다는 건데요. 주식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 3,000원짜리가 안 깨질 것 같지만 언제든지 깨고 내려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 될 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종가에 사놓고 지금 여기서 또 사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는 그냥 취해 계신다. 꿈을 깨시자.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긴 한데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고 높은 종목이긴 한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매매 방식을 다음번 매매할 때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점 자리죠. 2,600원짜리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2,600원짜리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돼요. 왜? 저기가 지지가 되고 올라간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돌파가 되고 나면은 하락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세가 여기서 돌파가 되면서 끝났을 때, 하락이 끝났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내려가면 그때 추가 매수라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3,000원 안 깨질 것 같은데요. 그림을 잠깐 보니까 안 깨질 것 같은데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라는 저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수학인데요. 이수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33,000원이에요. 33,000원이요? 예, 20%고요. 이것도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취해서 사셨네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이런 투자를 이제 우리가 보통 최악이다라고 그래요. 예,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죠?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샀는가 기억도 잘 안 나시고 막 나도 모르게 홀려서 사시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올 때 이렇게 따라 붙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불나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불나방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앞에 불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밝은 게 좋아 하고 가다가 어때요? 그냥 불에 들어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불나방들도 자기가 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빛을 좋아하는 그 성질 때문에 가는 거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슈팅 나오는 거, 뭐 수익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홀린 듯이 가버린다는 거죠. 이수화학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 높은 자리에서 최근에 역사적으로 이게 이수화학도 잘 보시면요, 1988년부터 지금까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5,000원대부터 해서 아래쪽으로는 3,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던 걸요. 35,000원짜리까지 최근에 딱 한 번 올라온 걸 시청자님이 지금 사신 거예요. 거의 30년 동안 처음 올라온 자리를 시청자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 역사적인 가장 고점에 사셨는데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너무 비싼 거. 네,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죠. 그러니까 저게 네. 왜 저렇게 사냐면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진짜 욕심에 홀려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알고 이렇게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수학이나 상담해 주세요. 이수학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수학 정리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매매 방식을 쓰시게 되면 계좌는 계속해서 망가질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좌에 있는 돈은 계속 쪼그라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를 한 것 급등 같아요, 나왔던 이번에. 뭐라고요?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내 계좌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이렇게 따라 붙는 형태라던가 급등 나온 거 막 이렇게 주가 막 급등 나와서 거래량 빵 실려 있는 거 막 진짜 세간에 이슈가 돼 있는 거 이런 건 절대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지금 이거 일단 탈출 방식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25,000원대에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시청자님 본전 찾기는 거의 이제 진짜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나마 본전 언저리라든가 31,000원대까지 이렇게 N자 반등이라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히 31,000원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저게 아니면 2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한 26,000원, 7,000원까지밖에 안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려가고 있을 때 손절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어디까지인지 보고 손절하는 게 나아요. 지금 26,000원의 종가로 끝났는데 만약에 얘가 2만 원까지 갔다가 다음 반등이 26,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다음번 26,000원에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반등을 보고 매도하는 게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손실날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본전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자. 너무 비싸게 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면은 3만 원대 이상에서 매도,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26,000원 이상에서 매도라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다음에 하지 마세요. 손실이 이렇게 계속 나요. 아니, 그러면 네. 26,000원에 팔아야 되나요? 네, 방금 그렇게 설명 안 해드렸죠.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보게 하시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부산 에너빌리터요.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2,000원에 40%입니다. 22,000원에 40%. 네. 이거는 뭐 옛날에 2021년 초쯤에 이때 뭐 홀렸네요. 네. 그죠? 네네. 보통 이제 제가 홀렸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이 주식을 할 때 생각을 네.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요. 네, 처음이라 가지고 그때 막 사람들이 맞아요. 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처음에도 그렇지만은 뭐라 해야 네.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네. 지금까지 전문가 일을 8년 동안 하면서 상담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상담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 아니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주식하신 지가 1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도 매매 방식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 방금 상담하신 분도 그렇고 잘못했다라는 네. 걸 느꼈을 때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네. 내 계좌에 도움이 되려면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저한테 뭐 죄송하다 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본인 네.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돈은 저번에 아니고 좀- 시청자들의 네. 돈이니까요. 어쨌든. 조금 올라오면 네. 매도하려고 했는데 또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 지금도 제가 타임을- 설명을 하면은 이런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네. 어떤 생각을 하시던지 간에 올바른 전략을 짤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하셨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말 따라 한번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네.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틀렸다. 다 틀렸다.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식 계좌의 뭐 수익률이라든가 매매 방식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그 당시에 샀던 상태에서 아직까지 저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올라왔을 때 팔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팔려고 했는데 그럴 걸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팔았어야지요. 그래야지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팔지도 않아 놓고 팔으려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아직 변화가 없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샀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잘못 샀다. 잘못 샀다. 잘못 샀다 그러니까 이제 뒷감당 내가 하자. 뒷감당 내가 하자. 그렇죠. 뒷감당 이제 뒤처리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조언을 드릴 건데 그 조언대로 네. 행동하시든 행동하시지 않든 누구 선택이냐면 시청자님 선택이에요. 네네. 근데 그 선택이 제 조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제 돈이 아니고 제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 안 물려 있으니까 그죠?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님께 네. 가장
가장 최선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저는요. 객관적인 조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기서 수익 낼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 관련 주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한 번 매수세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굳이 이 본전 이상까지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잘못 샀고 뒷감당 내가고 빨리 뒤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올라올 때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좀 고점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조금 이제 기분 나쁜 자리가 됐어요. 19,200~300원 자리가 됐는데 이 자리에 맞고 떨어지게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 저희 이제 3천장이라고 해서 저기가 이제 고점이구나. 저기가 못 올라가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 자리 올라왔을 때 못 올라가면 뭐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죠. 네, 매도할 걸 그랬어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네. 지금 그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후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탈출 기회 예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있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있었을 때 잡아야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19,000원 이번에 뚫질 못하면은 비중을 절반 줄여라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손실 나더라도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줄이시길 바라고요. 저기 19,000원을 뚫으면은 본전에서 아마 한 22,000~23,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23,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매도하는 것을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번에는 기회가 오면은 또 후회하실 겁니까?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파실 겁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 좋다는데요. 만약에 뭐 22,000원까지 가면 또 TV에서 좋다고 하고 유튜브 채팅 상담에서 뭐 채팅도만 좋다고 하고 그럴 거거든요. 예. 더 갈 겁니다. 더 갈 지금 겁니다 할 건데 더 가져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아, 이제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제 그 아마 저는 오늘부터 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 기원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연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립니다. 강연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연 많이 열리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의도로 갈 겁니다. 여의도 나루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김영구 멘토님은 또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세브렐 워크라고 하는 쪽으로 가시니까요. 거기가 원래 미니스터 건물이었는데 이제 세븐일레븐 건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쪽에서도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도록 하죠.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66,500원에 15%입니다. 66,500원에 15%예요. 15%예요. 네네. 네. 일단 66,500원에 15%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는 그냥 뭐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일단 매수는 뭐 최근에 떨어졌을 때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악재를 뚫고 들어가신 이 자세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자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투자의 고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방식 자체가 나쁜 방식은 아니고요.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뭐 악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악재 같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가를 잠깐 빼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바로 네. 올라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네. 밀리게 되면 5만 5천 원부터 6만 원 차이쯤 자리를 잡았을 때 요때 뭐 하시면 네. 되냐면은 저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더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 네. 잡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전에 약간 안 좋은 것처럼 살짝 이렇게 밑으로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잘 네. 사셨고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밑으로 5만 5천 원대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기까지 안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들고 있는 물량으로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네. 네, 그렇게 그러면 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좀 더 진행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밀리면은 추가 매수 올라가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걸로 수익을 내는데 8만 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조금 더 홀딩해서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는 네, 가져가면 알겠습니다. 가져갈수록 수익률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홀딩해서 네네.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B 제약. HLB 제약이고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600원에 50%. 네, 14,600원에 50%. 네. 일단 HLB 제약을 14,500원에 사셨으면 이건 조금 이제 복불복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진짜 운에 맡겨야 돼요. HLB 제약을 분석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HLB 제약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지금 이거 뭐 약을 만들고 있고 신약도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뭐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들밖에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는 회사들은요 일단 앞으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이렇게 HLB처럼 아까 봤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지만 얘는 실적이 적자가 났다가 흑자 났다가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못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좋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좋다고 말하기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뭐 신약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고 또 HLB가 최근에 또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어떤 회사를 또 인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수를 했다 경영권을 뭐 바꾸겠다 이런 자기가 돈을 버는 거랑 별개 이야기들로 주가가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왠지 좀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네, 저는 딱 지금 그런 케이스가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특출나게 잘난 것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란하기만 한 그런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요, 진짜 완전히 운에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안 사는 걸 제일 추천하는데 이걸 비중 50%나 들어가셨으니까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도박 안 좋아하는데 지금 잘못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61선 보고 들어갔는데 61선이 안 깨질 거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네, 61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일단 지금 장당의 HLB 제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61선을 가지고 매매하실 거면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을 투자해야지 이런 제약주에서 61선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모순입니다, 모순. 이런 종목은 61선이라든가 이평선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박을 하러 들어오신 거거나 모르고 들어오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모르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모르고 들어왔을 땐 나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 12,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 자리에서 12,000원 지지가 지금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이 이제 12,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요. 저는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봐요. 요즘에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한 번씩 튀어오르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튀어오르지 못한다면은 저는 깔끔하게 돌아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튀어오르지 않는다면은 12,500원부터는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12,5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홀딩하셨다가 본전 언저리쯤 올라올 때 14,000원부터 해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빨리 돌아 나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12,500원 무너지면은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저기선 잘라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아니면 이제 장기로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운에만 맡겨야 돼요. 이 회사가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와서 급등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기도 매매하셔야 돼요. 61선이 아니라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NT PNT. 52,000원에 20%요. PNT를 5만 2,000원에 20%. 2,000원에 20%. 네. 일단 PNT라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고가놀이라고 하는 고가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윗자리 잡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기가 이제 고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고층 빌딩 난간에서 서가지고 걸어가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후들거리지 않아요? 후들거립니다. 후들거리죠. 맞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런 후들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몸이 기우뚱할 것 같으면 빨리 땅으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뭐 기우뚱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래버리는 순간 추락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들을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냐면 영업이익이 이만큼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네, 증권사에서도 TV에서도 자꾸 좋다고 하니까 여기가 지금 무서운 자리인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2차 전지도 한다고 하지, 뭐 분리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좋지 않을까? 2차 전지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 54,000원 여기서 뭐 6만 원, 7만 원 가지 않을까? 근데 과거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자리라는 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전혀 안 보여요. 이만큼 올라와서 저 위에 지금 저 고점에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자리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여기서 더 올라갈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위만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거에 취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가 취해 계시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경각심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자리들은 따로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든 뭐 하든 해야 돼요. 아, 예. 도망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막 잡아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건 네, 올바르지 네.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5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가 네. 무너지면은 저는 바로 손절했다가 다시 재진입 자리를 노려보는 거예요. PNT가 위쪽을 뚫고 올라간다든지 저기 6만 원짜리를 뚫고 올라간다든지 또는 아래쪽인 4만 원까지 밀린다든지 그러면 다시 네. 한번 접근을 해보거나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 조금 피곤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고가 놀이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5만 원짜리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고요. 튀어 오르면 5만 8천 원부터는 아무 때서나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겨내시는 걸로 보고 내려갈 때만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샘표 식품인데요. 네, 34,600원에 15%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샘표 식품을 34,600원에 도대체 왜 사신 걸까요?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근데 누가 얘기를 그냥 해갖고 손절을 샀어요? 할까요? 네.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 그 네. TV에 오늘도 채널 돌려보시면 홈쇼핑 많이 하거든요. 막 이 물건 좋습니다, 저 물건 좋습니다 하면서 막 홈쇼핑 많이 할 건데 그거 볼 때마다 사세요 혹시? 아니요, 그래도 안 이 사죠, 사람 그죠? 믿을 수 있는 분 같아가지고. 믿을 수 있는 분 같아야 샀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건 누구죠? 나요. 예, 그럼 누구 탓일까요? 이렇게 물린 거는 그 사람 탓일까요? 시청자님 탓일까요? 내 탓이죠. 네, 맞아요. 그 누가 이렇게 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뭐 강제로 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사가지고는 지금 뭐 누구 탓이다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산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하실 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공감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2년 전부터 해갖고 현금 들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현금 들고 있어라고 하던 그 당시에도 현금을 들고 있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제 말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들고 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2년 전에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금 50%만 빼놓으면은 이 종목은 물려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나중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전략을 짜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씨 50% 물려있는 것도 물렸네. 실력 없는 놈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물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다 떨어질 겁니다. 시장 빠질 거니까요. 근데 내려갔을 때 현금만 빼놓으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100% 다 사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면 제가 그렇게 현금 50% 빼놔라, 주식을 50% 사라, 그렇게 협박을 했을까요? 협박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뭔가 저 사람 말이 맞구나라고 공감을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시청자님도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을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아마 전략이 있을 겁니다. 이 샘표 식품을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샘표 식품이 급등 나왔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고 샘표 이게 소금 관련 이야기라고 아니 후쿠시마 소금 때문에 간장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샘표가 올라온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이런 괴담 같은 이야기에 휘둘려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이게 주식이다. 이게 진짜 개판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 급등 나온 걸 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빠졌을 때 아마 그분이 여기서 왜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N자 반등을 노리고 좋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N자 반등을 노리고 안 좋다고 만약에 밀렸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손절해야 돼요. 이런 자리에서 밀렸을 때 손절하시거나 두 번째 전략으로는 요 아래자리인 3만 원까지 밀렸을 때까지 냅둬야 돼요. 왜냐하면 샘표 식품이 지금 테마로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회사가 안 좋은 기업인가 하면 회사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3만 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샘표 식품이 안 좋은 건가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지금 시청란이 뭐가 없는 상태냐면 따라해 보세요. 전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얼마든지 물릴 수 있어요. 이거 물렸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만약에 여기 사서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청자님이 손절 안 했다면 그건 누구 탓이에요? 3만 원 손절하라 그랬거든요. 3만 원 손절해라는 건 그건 좀 실력이 없긴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그거는 죄송합니다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3만 원에 손절해라는 말은 좀 공감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손절하지 마세요. 이거 3만 원에 손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려갔을 때 34,500원짜리가 이제 밀리거나 아니 이거 지금 유튜브나 뭐 TV 보고 계시는 분들 차트 볼 줄 아는 사람들 중에 다 아실 거예요. 이거 34,600원 이렇게 매수하셨으면은 이 저점 라인대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자, TV 보고 계세요 지금? 네네. 네, 매수하셨던 가격에서 2, 3% 벗어나는 자리가 이제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네. 수요일에 이렇게 밀려 내려가던 요 날 있죠. 여기 지금 요 날, 요 날 밀려 내려가는 요 날에 손절해야 돼요. 원래. 이때 손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3%대, 한 2%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요 1%, 2%대에서 요거 밀리네, 손절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손절하고 올라갈 때 다시 사든지 뭔가 다음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놓고 3만 원 손절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매매예요. 이거는 진짜 뭐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여기 샀는데 3만 원까지 밀리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 반등이라고 해가지고 요 급등 나오기 시작했던 요 자리까지가 나오면 반등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면 팔고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럼 팔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왜 팝니까? 그죠? 그래 지금 이렇게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위쪽이었던 거고 저기가 지나버리게 되면은 3만 원까지가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저기서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이런 건 좀 배우고 대응을 해야 되고 이거 추천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 사람도 배워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 그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전 저기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니까요. 3만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 그리고 만약에 저기까지 안 빠지고 반등 나와버리면 본전 바로 매도하시길 바라고 이런 종목 이제 하지 마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좀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NF고요. 31만 5천 원에 5%입니다. LNF 31만 5천 원. 왜 그렇게 5%. 비싸게 샀대요? 네, 좀 알고 보니까 좀 많이 높게 샀네요. 아,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바가지 쓴 가격이에요. 네.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바가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억울하죠. 안 돼요, 억울해요. 그러니까요. 네. 주식은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냥 대충 이제 사면 대충 돈 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그 사셨던 자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막 올라오고 LNF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저는 진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볼
앞으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계좌 박살난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가 좋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고 좋다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해버리니까 비싸더라도 비싼 줄 모르고 사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열기에 취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열기에 취하면 분위기에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바가지 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2차전지 대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에코프로가 요즘에 보면요. 쓰리천장이라고 해가지고 고점을 3번 만들어가지고 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위쪽을 뚫으면은 시청자님 종목도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위쪽 자리 77만 원짜리 정도 있잖아요. 네. 저거 지금 못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좀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빌빌빌빌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럼 2차전지 전부 다 죽어요. 그럼 LNF 같은 경우도 제가 뚫지 못하면 얘도 죽어요. 근데 에코프로 말고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서 힘이 빠져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네, 2차전지가 그러네요. 거의 끝물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나올 때 빨리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는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도 지금 저점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코프로가 좀 더 가게 되면 2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기까지 가더라도 크게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올라오면 저는 그냥 빨리 매도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실 나더라도 크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멘토님, 네.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네. 에코프로가 저기서 빠져내려가면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건데 추가하면서 해갖고 물리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더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더 가면 얘도 반등이 나가고 에코프로가 내려가면 얘가 반등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걔를 보지도 않고 지금 추가하면서 할까요? 추가하면서 하지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춰버리려고 하는 거죠. 에코프로는 7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내려가면은 박살 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지 네네.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종목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고점에 이렇게 따라 붙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런 거 샀을 때 상담 한번 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되죠. 막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더 사면 안 됩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지 객관적인 선택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팜? ST팜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82,700원? 네. 60%요. 비중이 많네요. 네. 네. 일단 비중 많으면 대응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막 짐을 엄청나게 많이 짊어지고 막 100kg짜리 막 이렇게 가방을 지고 짊어지고 있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요. 네, 원래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대응도 느려지게 되고 대응도 힘들게 되고 손실 났을 때 손실 금액도 커지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제가 주식은 어차피 누구나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가도 물리고 워렌 버핏도 물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후팍 물렸다가 수익 내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어차피 물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워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중부터 줄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다 중요한 건 비중을 줄일 때 본전에 가깝게 오면 빨리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등이 여기서 올라온다면 76,000원 반등 나온다면은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 자리가 76,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올라갈 자리예요.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리가 지지가 되길 바라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지지가 여기서 안 되면 밑으로 더 내려가서 5만 원까지 내려가는 자리니까 76,000원 밀리면 비중 줄여야 되겠죠. 아쉽지만은 76,000원 반등 안 나오면 저기서 비중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중부터 줄이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부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김영구 멘토는 기다리셨겠지만 제가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2부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전부 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같이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